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1월 1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뭐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어요. 이 시점에 미국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 이것은 그저께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과제를 무관하게 ICBM을 세 발이나 발사했죠. 지상에서 한 발, 두 발은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러시아의 그 행동에 대한 거의 목적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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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북한의 발사도 그 의도와 같다. 즉, 이 둘은 손을 잡고 있다. 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이 둘이 손을 잡았다. 미국에서 순리대로 하지 않고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그걸 뒤집는 세력이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만큼 그런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섬찟해요. 예. 자,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느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자, 반복된 이 두 나라의 이런 같은 행동은 메시지가 아주 세게 오고 명료해지거든요. 어제만 해도 살짝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앞서 있었다면, 비중이 높았다면은 오늘은 뭐 이 정도면은 거의 그들이 삼은 정치 전략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꾸로 같은 이유로 미국 대선판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음, 암살 미수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고 쿠데타 이야기, 뭐 정치적 쿠데타 이야기, 그리고 계엄령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게 과장된 게 아닐 수 있다. 음, 음. 물론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돌다리로 두드려 간다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북한을 개입시켰다는 거, 여기 추가로 더 따라올 수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요 구심점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푸틴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압박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대로 제발 놔둬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대항하는 세력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인데, 기존의 미국의 패권 질서 속에서 익숙해 있었던 그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틀려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나토의 상층부, 유럽의 지도부, 엘리트층, 그 미국의 이때까지 지난 7, 80년간 빨대를 꽂고 빨아왔던 체계. 자, 눌란드의 사임 이래로 변하려는 기미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점이 특히 미국 내에서 강하게 나오고, 그 밑에 똘마니 국가들은 천편일률적이에요. 나토 사무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런 와중에 푸틴이 어떤 낌새를 쳤기 때문에 지금 강수를 두고 있다. 자, 그러자 예상외로 우리 남한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그 잔존 세력들, 현대까지 기득권 세력들, 패권 세력이 빌부터 살아있던 그 세력들의 불쏘시개로 등장했다 지금. 그들이 윤석열이 딥스테이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셈이에요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권으로 인해서. 이것은 윤석열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뭐 수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끝날까? 박근혜처럼 탄핵으로 끝날까? 아마 5년 채우지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저는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순리가 따박따박 한 걸음씩 옮기고 있잖아요. 미국도 갈등하는 그 딥스테이트의 의사결정, 트럼프에 맞추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자, 현실 인식을 하자는 것과 그에 반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딥스테이트 내부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난 7, 80년간 빨대 꽂아서 해왔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무조건 현실 인식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덤빌 수 있거든요. 그쪽 손을 들어주는 일을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의 말로도 이 실수와 상관이 있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예, 뭐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직 BBC 보도가 이런 데서 보도가 났습니다. BBC에서 간결하게 보도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져왔고요. 어제고요.
자, 오늘 숫자가 좀 중요해요. 이게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국내에 그래 제 얼굴을 자주 들이미는 군사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사 관련 소식에 뭐 수십만의 조회수가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북한의 위협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그 틈새를 자기 유리한 쪽에 활용하는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채널이 계속 커지고 새로운 분들 유입되고 하시면서 처음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이번에 86분 비행 정보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86분 비행을 했다. 86분 비행을 해서 ICBM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86분이나 비행을 해가지고 북한 땅에서 고각으로 발사를 해서 남한을 공격할 때 ICBM을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뒤에 데이터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만은 5분이면 날아오는 것도 있는데 훨씬 저고도로 레이더에 훨씬 늦게 걸리는 게 있는데 ICBM을 발사를 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예요. 이것은 네. 어제 러시아도 뭐 이스칸다르나 이렇게 전술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잖아요. 사거리 4,500km짜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야르스, 불라바, 기타 이런 것들을 발사했잖아요. 미국에 대한 경고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이 논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우크라이나에서 막 밀려 있다. 예. 뭐 지금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형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나토 군들이 뭐 폴란드도 접해 있고 거기하고 뭐 파병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 나토를 공격해야 되는데 물론 나토의 수장은 미국입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미국을 징치하려고 하느냐? 꼭 북한도 왜 이러느냐? 이 두 사이의 접점을 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세상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복잡하게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대 고도가 7,000km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통상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ICBM을 발사를 하게 되면 통상 최대 고도가 1,500km밖에 안 돼요. 북한은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북극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보다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사거리가 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미국을 타격하려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가장 뛰어난, 가장 강력한, 가장 멀리 가는 ICBM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주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최대 고도 그래도 7,000이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희한하게 발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본 홋카이도 옆에 떨어진 거잖아요. 뭐 날아간 거리는 1,000km밖에 안 돼요. 예. 자, ICBM을 수정된다. 당연히 ICBM이죠. 예. 자, 먼저 숫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 어제 제가 다뤘던 내용이 이거죠.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압도하면서 왜 북한군을 불러들였나?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북한군이 지상군만 파병할 수 있다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딥스테이트이 어떤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미국 패권 기반의 체계에서 호의호식하던 그들이 이걸 틀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중들은 모르죠. 예. 자, 거기에 북한군이 지상군만 파병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핵진전까지 갈 수 있다.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겠니?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발을 담글 나라들도 있다. 이런 신호를 강력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푸틴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 미국이 엄청 공포심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딥스테이트,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랑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봤을 때 한다면 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서방도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세계 여론전에서 압도할 수가 없고 항상 잘못된 정보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옮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자,
자, 러시아가 한 발언이에요. 유엔에서.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은 하면서 우리가 왜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면. 일단 이런 논리를 받아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이유가 뭔지. 없지요. 뭐 서방의 용병들이 지금 수천 명이 파견돼서 전투를 하고 있고 쿠르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오합지졸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거기는 더더욱 용병들이 푸틴의 입을 빌리자면 2천 명이 투입되고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쟁을 이끄는 나라를 먹여 살리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부분의 돈이 미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젤렌스키는 꼭 두각시예요.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전략도 전부 다 CIA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재 파견돼 있는. 자,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군 넣지도 않고 쿠르스크에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일부러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푸틴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뭐 논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언론들도 우리가 이게 왜 흥분하지? 우리도 파병한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의 전쟁이라서 그렇게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이 채널까지 오셔서 이거까지 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브릭스에 가입하겠다고 줄을 선 나라가 이런 리스트입니다. 이번에 뭐 여러 군데도 가입했잖아요. 중요한 국가들이. 자, 여기 보면은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주요한 국가들만 언급해 보면 오른쪽에 한글로 적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의 강국이에요. 예,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서 땅덩이 제일 큰 나라예요. 말레이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쓸만한 나라들 다 들어있잖아요. 터키, 나토 국가인. 우즈벡, 카자흐스탄 밑에 우즈벡이죠. 자,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렇게 연결되면 중국의 1대1로가 숨통을 튀어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게 우선권이 갈 수 있어요. 예, 베트남. 자, 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눈치를 보면서 물론 그간에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불쾌한 점이 많았지만 그냥 손을 들고 나와서 가입을 하겠다고 줄을 선 거예요. 지금 러시아 상황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질이 멸멸해서 그 망하기 일부 직전이고 경제도 엉망이면 이게 줄 서겠습니까? 그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에 아니죠. 네, 이게 지금 대세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론을 반대쪽으로 마사지를 하려다 보니까 어깃장이 여기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럴수록 일반 대중들은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자, 다시 숫자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찾아본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ICBM이나 뭐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가지고 상대방의 인재를 끝내버리겠다 하고 발사를 하게 되면 대응 시간이죠. 날아가는 시간이 ICBM은 30분. SLBM 같은 경우는 훨씬 가까이 가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10에서 15분. 자, 뭐 여기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다 ICBM이라고 봐야 되겠죠. 30분이에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자그마치 86분간이나 비행을 했습니다. 예, 사거리는 흘러 넘친다. 물론 탄두 중량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탄두가 무거워지면 비행할 수 있는 거리는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그들이 가진 ICBM 기술을 확보했고 핵탄두 기술도 확보했고 이제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왔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같이 손들고 하는 거 보세요. 둘이가 완전 이해관계가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성무수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김정은이 푸틴이 생각하는 바를 100%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의 대중들만 이해를 못하죠. 윤석열이 어깃장을 놓고 있죠. 이것이 그의 말로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게 될 겁니다. 딥스테이트 붕괴되는 순간 딥스테이트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고 하는 성냥팔이 역할을 하는 윤석열은 오갈 데가 없어질 거예요. 뭐 국내 정치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사망이죠 이미. 다 이 마누라고 한 게. 자, 이거 뭘 이야기해 주느냐? 러시아에서 30분이면 충분히 날아가는데 86분이나 비행했다. 예, 이건 미국을 겨냥한 거다. 충분하다 우리. 이거 확인시켜 준 거예요. 미국 대선 며칠 앞에 놓고.
자, 이것도 볼게요. 예전에 몇 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일반적인 ICBM 이게 러시아가 미국에 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중국도 비슷할 거예요. 북쪽으로 쏘는 거니까.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죠. X축을 보십시오. 예. 자, 이것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 86분이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미국 전역을 넉넉한 탄두 숫자로 때릴 수 있다. 그것을 미국 딥스테이트한테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예. 너 이번에 이상한 짓 벌여서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확대하게 되고 지금 같은 판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가자 전쟁 확대하고 이스라엘 계속 지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거다. 그때 이때까지 참아온 거 한꺼번에 다 한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전을 해온 거거든요. 소모전을. 러시아가 마음먹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계 여론이 질타를 받고 진흙탕 게임이 돼요.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야금야금 하는 거예요. 진빼기 작전. 근데 이번에 딥스테이시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왜냐하면 트럼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은 너무나 확인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판을 뒤집는다? 그러면 마지막이다. 이런 경고를 때린 거예요, 지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쪽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스커드 B, 스커드 C, 노동 미사일이 사거리가 제일 길고 스커드 B가 사거리가 제일 짧습니다. 예. 그런데 사거리 300km를 비행하는 속도 그리고 시간을 한번 보세요. 사거리 300이면 뭐냐면 북한에서 남한의 주요 지역을 타격할 때는 이 미사일이면 딱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사거리가 짧은 것일수록 300km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거보다 사거리가 길어지면 고각으로 쏴야 돼요. 오늘 ICBM처럼. 그럼 도착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스커드 B 같은 경우는 5분, 6분. 스커드 C 같은 경우는 한 9분가량 걸려요. 예. 노동 미사일 10분이 넘어가요. 이건 1초 싸움이거든요. 우리 레이더망에 가급적 늦게 걸리면서 빨리 날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격을 못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미사일 전술 탄도탄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스칸다르급이죠. 기본적으로는 거기다가 기동을 하면서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썼던 그런 거예요. 극초음속 기동하는 탄두 맞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ICBM 우리용으로 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거 볼까요? 비행 궤적도 보면은 스커드 B 같은 경우는 최대 고도가 100km, 스커드 C는 최대 고도 200km, 노동 미사일은 300km 날라오는데 고도를 500km나 뽑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뭐 일본이나 아니면 오키나와나 뭐 괌 이런 데를 타격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에요. 예. 시간도 짧고 고도도 낮고. 자, 제가 이렇게 보면 사선으로 파란색 직선을 그어놨어요. 저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그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더 음영이에요. 지구가 동그랗고 레이더판은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와야지 우리 레이더에 잡혀요. 예? 현재 방식으로는 여기 보시면 고도가 낮을수록 우리한테 훨씬 늦게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스커드 B 보세요. 훨씬 늦게 잡히죠? 당연히 노동 미사일이 제일 먼저 잡혀요. 수직으로 쏴야 되니까. 그리고 날아오는 시간도 제일 짧아요. 즉 우리 대응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이런 짧은 미사일들은.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북한이 ICBM 발사한다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근거리 미사일 그들이 시험 발사하거나 개발용 실험 발사를 할 때 우리가 그때는 긴장해야 돼요. 사실은. 예. 그건 이미 전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양쪽이 다 알아요. 뭘 가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과거에 군에서 그런 이야기 국회에서 잠깐 물을 때 비춰지는 내용 뭐 우리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죠. 자, 스커드 B 같은 걸 우리한테 쏘는 게 제일 나은데 그것도 고기동하는 그런 탄두를 가진 미사일이라고 되겠죠. 이스칸달급으로 쏜다고 보셔야 돼요. 300km 사거리로 오는데 시간 5분 걸리죠. 최대 고도가 100km니까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와야 우리 레이더에 잡혀요. 그래서 우리 대응 시간이 2분, 3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발사한 시간이 좀 지나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 3분 만에 제가 기억에 한 2, 3분 정도 대응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움직인다. 거기 핵탄두 실험을 된다. 이게 우리한테 위험한 거예요. 어제 발사한 ICBM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니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핵 개발을 위한 핵 실험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예. 그들은 다탄두 체제를 분명히 시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려웠더라도 저는 러시아가 도와줬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상호 방위 조약으로 가기 전에 이미 비밀리에 많은 기술들이 들어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액체 로켓 기술에서 고체 로켓 기술로 한꺼번에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때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이번에 상호 방위 조약까지 된 거예요. 많은 걸 공유하는 사이에요, 둘이가. 자, 며칠 전에 보여드린 건데 이게 보이시죠? ICBM의 탄도탄의 궤도를 봤을 때 최대 1,200km까지 간다. 저것은 러시아에서 미국을 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7,500km나 날아갔잖아요. 죄송합니다. 7,500km나 고도를 도달했잖아요. 7,000 플러스인가요? 네, 7,000km 플러스네요. 이렇게 이걸 미국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 분명히 정확하게 나왔을 거거든요. 최대 고도를 이만큼 했구나. 예. 그리고 비행 시간이 이만큼이었구나. 그러면 어디에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저게 또 뭐 미사일의 형상을 봤을 때 기존에 뭐 화성 17, 화성 18호까지는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앞에가 뭉툭해서 당연히 다탄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개. 예. 자,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자그마치 4발의 ICBM을 동시에 하루 사이로 발사한 거예요. 이틀간에 걸쳐서. 이게 어디에 대한 위협이냐? 뭐 때문에 그랬을까? 둘이 손잡고. 북한과 러시아에 파병했으니까 둘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연합훈련이 이 세상에 있었나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북한과 파병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몇천 명은. 두 나라가 손을 잡고 그들의 핵 전략 자산을, 그것도 미국을 대상으로 다 과시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럴까요? 폐쇄기 짙었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며칠 앞두고 발생한 일이에요. 미국 대선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그대로 놔두면 우승이에요. 당선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낌새가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그들 딥스테이트에서도 파워게임이 있겠죠? 일부는 아니다. 냉정하게 찾자. 냉정을 찾자. 또 일부는 아니야. 과거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어. 트럼프 썰어버리면 돼.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최고봉 미국 내의 민주주의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선거를 제대로 공정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그 정도는 하나입니다. 예. 자, 어제 말씀드린 거죠. 예, 3발 발사했어요. 예, 오늘 북한이 한 발 더 발사했고 내일 한 발 더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탄두니까 최소 6발 탄두가 큰 걸 넣으면 많게는 10발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6발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 발사했잖아요. 북한 것까지. 예, 24발이에요. 탄두가. 그 동시에 발사한다? 그러면은 새끼 탄두들이 나와서 회피 이동을 하면서 또는 안에 디코이가 나와요. 레이더 반사를 잘하는 거. 이거 미국 못 막아요. 미국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뭐 때문에? 미국 대선에 딥스테이트 개입하지 마라. 결과를 뒤집지 마라.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와 북한의 지금 연합 전선이 됐다. 자, 이렇게 되면 푸틴이 김정은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게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저기 중국이 삐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중국을 잘라낸 거예요. 큰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소통을 하면서 된 거예요. 그 틀이 타이밍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남한은 비록 문재인 때 북미 종전선언이 안 되고 바이든이 어버버하면서 지나갔지만 트럼프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여기에서 계속 짜내기 되고 있는 지금 입장이요. 모든 구석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윤석열이죠. 국내 정치적 압박도 뭐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다가 엊그젠가요?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예상외에 참패를 했습니다.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어요. 그들 위성정당까지 포함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시바가 지금 수상 자리를 내놔야 될지 몰라요. 이것은 이만큼 윤석열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큰 축이 하나 빠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윤석열 홀로 남았어요 지금. 일본은 그만큼 힘을 못 실어줘요 이제.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입장입니다. 이게 탄핵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주변 국가들의 만약 트럼프 당선만 되고 거기 딥스테이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다면은 윤석열은 이 세상 어디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이거죠. 이거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변고가 생기면, 즉 민의가 반영되는 결과를 수용하라. 그게 안 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이에요.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되면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정도 망가졌을 리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한 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방법을 또 쓰려고 한다. 이런 것을 지금 푸틴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타이밍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전 세계가 다 망가지는 거다. 자, 이거예요. 이때까지 패권국이 다음 패권국 지금 이제 다극화 이야기가 나오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렀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런 거잖아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딥스테이트 내부에 있는 어떤 세력, 합리적인 세력 말고 그 외의 세력은 이대로 무너질 게 아니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어. 즉 과거의 방식을 재현하려는 거죠. 그것은 엄청나게 큰 관성이 뒤에 모멘텀이 실려 있다고 봅니다.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보다. 네. 그래서 푸틴이 이만큼 나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위상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된다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예. 자, 그리고 이 미국이 패권을 전쟁이 아닌 단일 방식으로 다극화라는 방식으로 물러날 때 중국이 부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새로운 지역의 강자를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 푸틴이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북미 종전선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자, 푸틴과 죄송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 물가가 오를 것이다, 뭐 금리를 낮출 것이다, 뭐 방위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막 나오는데 우리 언론에서 금기시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전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안 해요. 북미 종전선언 다시 할까? 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만큼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친일파 세력들하고 모여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국 패권에 기생했던 그 강공책을 주장하는 그 세력들. 자, 그게 만만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푸틴과 김정은이 이 수를 둔 겁니다. 자, 이 말은 트럼프가 무사히 당선되고 간다면 한반도에서 일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윤석열이 밟고 서 있는 땅이 급격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 상황이. 자, 이거죠. 세 번의 암살 시도가 이미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제발 그를 제거해라.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키운다는 거죠. 예. 트럼프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합류하면서 그것도 큰 힘이 되고 있고, J.D. 벤스 39살짜리 부통령 후보를 뽑은 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이 젊은 세대가 간다. 그리고 민주당에다가 한쪽으로 넘어온 지지로 돌아선 툴시 가바드. 제가 그녀의 언변과 과거 행적을 쭉 살펴봅니다. 예, 상당히 강력한 최초의 여성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업계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용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진용이. 그러면서 공화당이라는 품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폭스는 뭔지도 모르고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수 우파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가자 전쟁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지금 노련한 트럼프가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잘 해내고 있어요. 자, 이제는 세력으로서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홀몸으로 가서 대통령 당한 거거든요, 거꾸로. 상황 인식은 맞았지만. 지금 이런 상황까지 겪으면서 왜 푸틴이 저러고 김정은이 왜 저러는지를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고 무사히 당선된다면은 트럼프의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그냥 청산유수예요. 네, 그래서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 기반도 빨리 무너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패권에 기생해 살았던 그 강경파 딥스테이트들이 전체적으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물갈이가 될 거고, 당연히 국내 윤석열이 무너지면서 지금 마지막 기운을 불태웠던 지금 딱 숟가락으로 떠내면 딱 좋게 된 그 세력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다. 예, 그들도 몰락을 하게 될 겁니다. 한반도에는 엄청난 훈풍이 아주 빠른 속도로 불게 됩니다. 네. 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왜? 그때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걸 전부 다 조율해낸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특히 문재인하고 푸틴하고. 자, 그런 흐름을 김정은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만나는 장면 연출될 때까지, 예, 일본은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골치가 아팠겠죠. 근데 지금 일본 대중도 움직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본도 급속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은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끈떨어졌죠. 그래서 더 뭐라고 할까? 최선의 방법, 최악의 강수를 두려고 할지도 몰라요. 물론 상당히 힘들겠지만 20화까지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 이런 것은 세계 대중의 힘이 좀 전에 일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대중들이 이건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가자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누구의 세계 지도자 중에 누구의 사진을 들고 있습니까? 푸틴과 김정은의 사진을 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두 나라가 손잡은 이유고, 팔레스타인 대중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도 푸틴, 김정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건 인정할 거예요. 아, 미국에 맞서는 자들이구나. 맞잖아요. 예. 지상군으로도 협력할 수 있고 핵무기로도 협력할 수 있다. 여기서 번져 나가면 이란도 들어올 수 있다. 그 외 우리는 몸으로 다 버티고 그 외 외곽 세력들이 우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 카드까지 가지고 있어. 덤벼봐. 생각이 있으면 이거예요. 자, 예전에 트럼프가 후보 수락 연설에 나왔던 정리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그가 전쟁을 인식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된다면은 뭐 거의 푸틴하고 절친되는 건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김정은하고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미국이 초래한 전쟁이다.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났다. 우크라이나 쪽에. 당선되면 취임 전에 해결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로 협상하라고. 바이든을 그냥 놔두면, 당신은 바이든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3차 세계대전 갈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이 푸틴과 김정은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3차 대전이에요. 과정이 더 안 좋죠. 트럼프가 우세한데 결과가 뒤집힌다면, 또는 당선이 결정됐는데 이상한 행동이 발생한다는 미국 정치계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3차 세계대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너희들이 바라던. 그때는 뭐 소모전이고 정치적 제스처 이런 거 없다. 바로 간다. 이런 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인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미국에서 보도 안 하죠. 한국에서 보도 안 할 겁니다. 미국이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옛날처럼 패권국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딥스테이트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힘으로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을 가진 유태인들. 그걸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이제 SNS의 등장. 미국의 무력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후티를 하나 제외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지상군을 파견을 할 수가 없는 정도. 이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잡범들 때려잡던 그런 군사력이에요. 이제는 왜냐? 진짜 수십 년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적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미약하다. 보는데 주머니는 방산업체의 주머니는 많이 채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멍청하다 해. 맞죠? 자, 이런 사람이 미국 대선전에서 크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하니 푸틴과 김정은이 나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이시바 말씀드렸죠. 크게 패배했죠. 중의원 12년 만에 다수당 내죠. 그래서 이시바가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지는 그래도 다수당이 있다. 가장 그 점유율이 높은 당이기 때문에 이시바가 아닌 다른 얼굴이 또 등장하겠죠. 그리고 내각에는 지금 이번에 상당히 이제 성과를 거둔 당의 몇몇을 이제 내각이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해외에서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한미일 군사동맹권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기운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권에 있어서도 일본이 입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행동대원 역할을 지금 이제 윤석열이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의 행동 거지와 생각의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집에서는 자기 부인이나 천공, 바깥에서는 일본 이런 거거든요. 아주 독특한 경우예요. 자, 그런 점은 좀 약해질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지깽이로 쓰고 윤석열을 그리고 지금 미국 딥스테이트의 강경파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이틀 연속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발을 뺀다 그러면은 그죠 압박을 받고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발을 뺀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진짜 하늘에 붕 떠는 거예요. 계속 또 할 거 아니에요. 뭘 하고. 그게 그의 마지막과 상관이 크게 있을 수 있다. 누구도 세상에 그를 아쉬워하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다. 세상의 소모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이제 한번 예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자, 이거 제목이 뭐냐면 이란이 이미 대선 전에 앞서서 확실히 공격을 할 거다. 근데 보도의 주체가 CNN, 이스라엘, 타임 오브 이스라엘 이래요. 그래서 신뢰는 안 가는데 이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란 대통령이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면은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의 이란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알지요. 예. 그런데 이란은 재수출을 할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현재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복할 거로 경고를 했으면 충분했고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가 안가품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선용 발언이다. CNN 같은 경우에 대선용 발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리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 징검다리로서 쓰여지는 그런 보도다. 아주 사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격을 할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그 맥그레거의 이야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타격이 약했던 것은 이스라엘군이 세 차례에 걸쳐서 3파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정보를 봐서는 1파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하늘에서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까지 날 뻔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날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산파를 가려고 했는데 이란의 영공에 다가서려는 순간 강력한 어떤 전자전 공격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행기들이 먹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끼리 부딪힐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어설프게 미사일을 발사했고 추가 2파, 3파는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제한적으로 난 거예요. 제대로 맞았으면 얼마나 홍보하고 싶은 자료가 많았겠어요. 이란만 하더라도 많은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매우 세게 공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방어에 걸려서 못한 거예요. 네타냐후 입장에서 미칠 노릇이에요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네타냐후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선 전에 어떻게더라도 판을 더 키우려고 할 거다. 즉 맥거리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란의 추가 공격이 예상된다. 대선 전에 이란은 그거 알고 있지요. 예. 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수호이 35 비행기 도착했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푸틴은 엄청나게 꼼꼼합니다. 지난번에 그 맛을 한번 봤지. 요번에 또 들어오다는 마찬가지예요. 자, 아랍 국가들 더 지난번에 열받았어요. 요르단하고 이라크 영공을 활용했잖아요. 요르단 발칵 뒤집어졌죠. 이라크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또 다시 그런 방식을 한다면 좀 더 느낌이 안 좋을 거예요. 사우디 확실히 돌아섰거든요. 예. 그래도 네타냐후는 한다.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는 사악한 보도다. 이란은 공격 안 한다.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그때 추이를 보고 판단한다. 보복할 거면 그때 가서 보복한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다르다. 트럼프 당선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